영양 만점 투자 이야기 한가득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홍당무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시고 방송 50분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은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두루 다뤄주시는 분인데요. 이른바 삼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조정장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안전하게 내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양시장 모두 뚜렷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한 속 시원한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거고요.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7시 50분까지 열어드릴 겁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면 노란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받는 사람이 샵 3989번,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또 빠르게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또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지금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속적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에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또 한 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도 글을 올려드렸었는데 사실은 1, 2, 3월 달에는 빠졌다가 잠깐 반등, 빠졌다가 잠깐 반등 아마 그런 형식일 거예요. 그리고 3월에서 4월 정도에 바닥이 형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톡방에도 정보가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단타용으로 들어갔다가 며칠 반등하면 빠져나오고 현재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시장이 소위 말하는 퍼펙트 스톰, 큰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락을 통해서 저야 뭐 선물 옵션 하니까 선물 옵션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시장 빠지게 되면 다시 바닥 잡아서 끌고 올라오겠다는 생각이고 예상 시점은 아마 2월에서 3월 정도에 제가 원하는 그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지금은 하락 전에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미국이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어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 제일 부러울 만한 시장이 미국 나스닥일 겁니다.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장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옆 나라죠. 일본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죽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스피의 닉네임을 혹시 아십니까? 개스피라고 얘기하죠. 이러면서 욕하면서 코스피 개스피 뭐 이러면서 욕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시작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외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은 매력적인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를 갖고 있는 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우리 외장하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외장하드에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 이걸로는 삼성전자가 탑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도. 그런데 문제는 얘가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잘 못 만들어요. 이제 뭐 초급 걸음마 단계밖에 되지 않고 그 역할을 잘하는 게 TSMC입니다. 대만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대만을 전략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 2개가 동아시아에 지금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대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뭐라고 할 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는 이유도 대만을 보호하면서 그 반도체 공급을 끌고 가기 위함이고 또 북한은 밉고 한국이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전략적인 우호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더 이상 시장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영업이익률과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계속 연산작용이 가능한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선언을 하기는 2028년,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회사와 비교하면은 이미 한 6, 7년 이상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따라서 반도체는 분명히 전망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전망은 좋지만 그만큼의 주가로서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냐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반도체를 제외하고 볼 수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만 해서는 전 세계에서 탑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우리가 전쟁 겪고 자동차가 없던 나라가 전쟁 1950년에 겪고 지금 2024년이죠. 74년 만에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보유한 세계 브랜드 탑 10 안에 있는 자동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 나가거나 유럽에 나갔을 때 현대차의 위상은 뭐냐면 야, 좀 싼데 고장 없는 차 뭐가 제일 좋아? 물으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도요타 혼다예요. 일본 차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는 렉서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에서 미국에 잘 팔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꽤 많이 성장을 했고 막상 지금 제네시스 타보면 참 잘 만들었다 싶어요. 그런데 도요타나 렉서스에는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경쟁력을 높여가지 않는다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없게 되고 아직까지 제네시스가 렉서스 같은 고급 브랜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제네시스와 사장님 차, 돈 많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타는 차.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직 그런 인식이 없거든요. 그 정도 되면 렉서스 타지 뭐하러 제네시스 탑니까?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사실 이 세계 산업 섹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대한민국 주식이 우리가 할 때는 대한민국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좀 객관적인 팩트로 까자면 애플이라는 회사 있죠. 아이폰 만드는 회사. 그거 하나가 그 애플 회사 시총 하나가 대한민국 증시 2,400개 종목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즉 다시 말해 외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주식을 매력적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와 ETF만 가지고 순환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소형 종목 잘 모르겠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선수들과 잘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비례해서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잃지 않는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에너지가 약합니다. 방향성의 부재 속에서 이 개별 종목의 움직임만이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안, 강하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꾸며줄, 채워줄 종목들과 전략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모색해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손쉽고 빠르게 톡방 안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에 우리 장자방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3글자 남겨주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답변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죠. 7시 50분까지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재차 강조해 드리겠고요. 이렇게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한껏 다뤄봐야겠죠. 전문가님. 또 오늘도 주식과 ETF 파트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예, 오늘은 조금 드릴 말씀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좋습니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전 매매 승률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얘가 그래도 한 8, 90%는 이길 만한 자리인지를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ETF랑 대형주만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진입해서 10에서 20%입니다. 에게 그거밖에 돈 못 버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1년 예금을 1년 만기로 예금 들러가면 3%에서 3.5% 됩니다.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3%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실까요? 우리가 한 번 진입해가지고 10%에서 20%짜리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두 달에 한 번씩만 한다고 계산해도 10%씩만 계산해도 연 60%입니다. 은행이자의 20배인데요. 과연 적습니까? 아닐걸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종목을 5개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수익이고 하나는 본전이고 2개가 손실이면 내 계좌는 어떻습니까? 똔똔이거나 약수익이거나 마이너스이겠죠. 그런데 수익인 종목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데 약수익이고 나머지가 손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겠죠. 대부분 개인 매매자는 거의 이렇습니다.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 벌려고 주식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리스크가 많은 걸 자꾸 건드실까요? 지금 장이 위태위태하고 애매하다면 사실 돈 벌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안 들어가는 게 상책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수익 금액을 꾸준히 인출하십시오. 사람들은 이걸 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왜 깨지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1억 갖고 매매합니다. 그래서 수익 났어. 한 1,000만 원 벌었네. 2,000만 원 벌었네. 3,000만 원 벌었네. 그래서 내가 이익 금액이 한 1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계속 복리를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잡아서 차익 실현하고 눌렀다가 사고 눌렀다가 사고 하다 보면 이 꼭지점 돼 있으면 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한 1억밖에 안 됐었는데 이쯤 가면 1억 한 7, 8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꼭지에서 밀리면 나는 1억 7, 8천으로 물리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가면서 수익이 났어 이렇게. 근데 꼭 시장이 상승의 끝자락쯤 가게 되면 금액이 불어난 상태에서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회복하려고 몇 년의 세월을 고생해야 됩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차 차익하면 팔고 나가고 수익금을 따로 빼서 저축하십시오. 또 눌렀다가 또 팔고 나가면 저축하십시오. 또 눌렀다가 팔고 나가면 저축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1억으로 출발했으면 계속 1억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점에서 좀 물린다 치더라도 이익금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바닥권에서 그 모아놓던 수익금을 여기서 배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급락을 하거든요. 2, 3개월에 한 번 시장이 왕창 빠졌다가 올라가고 왕창 빠졌다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 시장은요. 2, 3개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가는 적이 거의 없어요. 대세 상승장 우리가 2020년 후반부 20년 8월부터 21년 1월 둘째 주까지가 대상승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딱 4개월 동안 안 빠졌던 게 그게 유일한 레코드예요. 4개월 반 동안 안 빠졌어요. 계속 올라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상승에 취해 있으면 걔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좋으니 잃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TF를 저는 주로 권하는데 ETF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1억을 가지고 단타 친다고 할 때 내가 10,000원에 샀다가 10,000원에 본전에만 빠져나와도 증권 거래세가 약 28만 원, 30만 원 가량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만 거래한다 쳐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증권 거래세만 한 달에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600만 원이면 1년 12달 하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 되네요.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이면 소득이 월급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중위권 이상은 될걸요. 그죠? 연봉 7천 이상 받는다고 치면은 최소한 중간 이상의 연봉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국가에다 맨날 헌납합니다. 굉장한 애국자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으로 대단히 많은 수익을 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전적으로 여러분 계좌를 한번 까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소소하게 벌어댔다가 하락장 오면 조 터졌다가 그걸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주식 매매자인데 굳이 거래세까지 낼 필요 없고 안정적인 섹터로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섹터가 상승하게 되면 개별 종목은 못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이를테면 나는 반도체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샀더니 하이닉스만 올라가 삼성전자 조 터져. 그럼 어떻게 속상하잖아요. 나 리는공업 샀더니 리는공업은 안 가고 한미반도체만 올라가는 거야. 얘는 떨어지거나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 박스권 부합이고 승질나잖아요. 똑같이 반도체를 봤는데 종목 못 골라서. 근데 여러분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섹터 ETF 하나만 있으면 매매가 되는 거고. 자동차 올라갑니다.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샀더니 기아가 올라가 버리면 화딱지 나지 않을까요? 부품주 중에서 현대 모비스 샀더니 위아가 올라가, 만두가 올라가.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저도 잘 못 맞춥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틀리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틀리는 게 싫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찍었는데 A를 찍었는데 얘는 조금밖에 못 가고 B가 더 날아가 버리면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ETF 위주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대단히 큰 수익을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10%씩 20% 정도는 수익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30%, 50%, 70% 수익 나는 종목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건 운이 좋은 거고 어쩌다 얻어 걸려서 잘 찍은 거지 그게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ETF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 그게 실력이 아닐까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개별주의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에서 시세를 잡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하자?
ETF 했으면 좋겠다. 자, ETF 하는 방법, 산업별 ETF 순환매를 한번 여러분 이해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달러를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10월 말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9월 달부터 8월 달 쭉 올라오다가 10월 말에 주저앉으면서 팡 꺾이면서 그대로 급락을 합니다. 자, 우리가 10월 말에 시세가 이제 바닥이니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사자라고 본격적으로 종목을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여름 이후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종목 샀다가 여름에 7, 8월 다 팔아먹고 거의 2달 반, 석 달 동안 경제TV 나와서 맨날 주식 살 거 없다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0월 말에 사자 뭐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니까 달러 선물이 떨어지면서 급락하면서 시장은 11월달, 12월달 달러가 죽쓰고 있을 때 어땠냐면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12월 말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딱 수렴대를 이렇게 제가 좀 삐뚤빼뚤 그렸는데 수렴이 딱 터지는 순간이 1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얘가 장대 양봉이 뜨는 걸 보면서 시장 상승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코덱스 레버리지 주식 한 주도 남기지 말고 전원 다 100% 현금화시키고 인버스 비중 30에서 50%까지 배팅하면 좋겠다. 작게 할 사람 최소한 20, 30%는 잡아라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쭉 올라오면서 지난 2주 동안 달러가 급등을 했고요. 그동안에 인버스가 시세를 크게 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 예, 자 보시면 얘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같은 시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쭉 떨어질 때 인버스 배팅을 여기 9월 17일 날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장 빠질 동안 내내 하락에 배팅했고요. 10월 말에 코덱스 레버리지 배팅하면서 쭉 치고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린 미국 달러 선물의 꺾임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이때부터 뭐 했냐면 시장이 이제 조정 나올 거야 인버스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내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 드렸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15,500원에서 16,2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반등을 한번 시도할 거다. 근데 그 반등이 이렇게 올라가는 쌍봉을 만들어가는 큰 상승일지 잠깐 반등했다 주저앉는 것인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2번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잠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요만큼 반등했다가 17,000원에서 17,500원쯤 반등했다가 다시 꺾여서 앞전 바닥까지 주저앉아야만 진바닥이 아닐까 현재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 지금 마냥 긍정적으로 볼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미국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고요. 일본도 연일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도 지금 여기 신고가 여기를 넘기고 같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때요? 급락했다가 반등인데 요만큼 반등하고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차와 이만큼의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자, 근데 이 차트가 지금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따 제가 ETS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0년 초랑 되게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2020년 초에 종합주가지수하고 선물지수하고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2020년도 1월 달입니다. 그때 미국이 계속해서 다우가 3만 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급등하면서 계속 연일 사상 최대치의 고가를 갱신할 때였는데 대한민국장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만큼의 갭을 벌리고 그러다가 1월 중순쯤에 뭐가 터졌나요?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 당시에 중국의 우한폐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잠깐 느낌이 좀 싸한 느낌이 드는 게 쟤네가 미국이 올라갈 때 함께 커플링 돼야 되는 디커플링 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미국 장이 조정을 조만간에 시작한다면 우리 장은 왕창 박살이 한번 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오게 될지 혹은 중국이 대만을 친다라고 무력 공습에 관한 얘기 자꾸 나오는데 혹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게 불거질지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1월달, 2월달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등하는 것을 너무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해도 조만간에 아마 2월달, 3월 쪽에 우리가 이거 되게 큰 악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뉴스가 터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트 모양새가 그런 걸 잉태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반등할 때 현금화시켜서 끌고 가시고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인버스 하방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노려보자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늦으면은 한 2월
사실 첫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아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2월쯤 가서 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 가도 뭐 이상하지 않은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은 지금 쏟아내자고 들면은 그냥 확 쏟을 수 있거든요. 다만 공매도 금지를 정부에서 해놨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주도주 3개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코덱스 반도체. 제가 반도체 살게요라고 이야기하면 뭘 사는 거냐면 이 코덱스 반도체예요. 이게 제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차트를 캡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방송국 오는 날 이거 당장 만들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없거든요. 어제 만들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반도체는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빵빵빵 치고 올라와서 꽤 올라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반도체가 한번 눌렀다 갈 거냐 직고점을 돌파하면서 날아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반도체 지수가 앞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종목 코드 091160입니다. 지수는 연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얘가 조정을 받는다면 눌렀다 가는 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의 주도 섹터 중에 또 하나는 2차 전지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작년 1, 2, 3월 달에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사라고 이야기 드렸고 여름에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나서 7월 3일 눌림목에 18,000원에 사서 7월 26일 날 26,950원에 최고가 찍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7월 26일 날 저는 10시 49분께 여러분께 단체 톡방에다가 전부 문자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과열이다. 이만하면 충분하게 왔으니까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오죽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작년에 나라를 구했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제가 말씀드린 걸 믿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파신 분들은 물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얼마 갔냐면 26,900원짜리가 12,930원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60% 정도는 난 겁니다. 엄청나게 손실이죠. 그래서 2차 전지 물리신 분들이 제가 종목 상담하면 되게 많아요. 그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년 뒤에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일정 부분 시세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중장기로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디가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2,900원대부터 여러분이 그냥 내가 천천히 몇 달에 걸쳐 산다라고 생각하면 손해는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올 봄이 올해 최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서 한 2달 정도 잡고 그냥 하루에 뭐 20만 원도 사고 30만 원도 사고 그렇게 천천히 모아서 비중을 너무 높이진 마십시오. 한 15에서 20% 정도 채우겠다 생각하고 천천히 한두 달 동안 사신다면은 딱히 손해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아놨다가 제가 자 2차 전지 비중 얼마 채워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왕창 잡아서 쭉 치고 올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여기 7월 26일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다가 10월 말에 2차 전지 13,500원 밑에서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비중 20,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사고 나서 빵 치고 올라가서 3박 4일 만에 이 장대봉이 27% 상승했어요. 거의 상한가였습니다. ETF 상한가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드물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저런 기회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다만 한 번 더 장대 음봉이 나올 거냐 아니면 질질질 흐르다가 어느 순간 양봉 설 거냐 잘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올 초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않고 15에서 20% 정도 채운다고 한다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2차 전지를 채워가시게 되면은 아마 봄에서 여름 사이 한번 쭉 올라올 때 이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 종목 코드 364980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얘는 타이거 BBIG라고 하는 것인데요. 얘는 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또 하나 B가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4개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가 주도의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2차 전지는 주도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도주는 사실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얘가 주력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 주도주긴 하지만 죽어 있죠. 그래서 주도주가 갈 때 2차 전지가 가고 또 조정장에는 주로 뭐가 움직이냐면 2차 전지 배터리 말고 바이오 종목이 많이 움직이고 인터넷 관련 우리 요즘 소위 말하는 AI 종목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들을 묶어놓은 게 요 ETF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앞으로 괜찮은 것 같고 게임 그다음에 인터넷 AI 관련주 그다음에 내가 바이오 관련주 조정장에 보통 시장이 조정받을 때 얘들은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얘가 내려올 때 좀 사두기 괜찮은 종목이 아니
아닐까라는 생각이라서 BBIG라고 하는 요 ETF는 364960입니다. 내려올 때 아마 1월 말에서 2월쯤 한번 사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코드에 한번 넣어 놓으시고 대기하시면 제가 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참, 지금 강의 듣느라고 못 들어오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무료 강의를 해요. 무료 온라인 특강을 하는데, 그래서 온라인 특강에 들어오시려고 들면 여러분 지금 제 무료 단톡방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하거든요. 잠시 톡방 입장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드시고,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 드시고 잠깐 카메라 앞으로 오십시오. TV 앞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기를 켜고 갖다 대시면 여러분 이렇게 입장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온라인 강의를 할 거라서 톡방 안에 들어와 있으셔야만 강의 참여가 가능하니까 강의 듣다가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BBIG 여기 있네요. 예, 제가 여기 준비해놨는데 보시면 얘는 2차 전지, 배터리라고 그러죠.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산업 이렇게 4개의 산업군을 묶어놓은 ETF다. 그래서 올해 유망 섹터로 여러분께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로 이커머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지금 사는 건 아니고요. 조정 시에 삽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시장이 조정받을 때 비중을 실을 만한 종목으로 우리가 10월 말경에 집중적으로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언제? 여기 우리가 1월 초에 다 팔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목보다 좀 늦게 꺾이죠. 1월 2일 날 다른 종목은 쭉 꺾였는데 얘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장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재래시장 가서 장 보거나 마트 가서 카트 끌고 나가서 이렇게 장을 봤었어요. 코로나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저도 맨날 핸드폰으로 이렇게 장보기 주문해가지고 배달시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뭐 하나 필요해. 얼마 전에 마우스가 하나 고장나서 마우스 사려고 그랬는데 저거 사러 갈 시간이 방송해야지, 강의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주문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이커머스,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끄덕끄덕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이커머스는 뭐에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로 알고 계시는데 네이버의 매출 기반을 보시면 적을 때 30%에서 많으면 50%까지 네이버 쇼핑입니다. 네이버 쇼핑으로 우리가 쇼핑할 수 있어 쇼핑 매출이, 수수료 매출이 30에서 50%까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단톡방 만드는 카카오톡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매출 기반이, 카톡은 무료잖아요. 단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면 뭘로 매출 만드냐면 카카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생일 기프티콘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우리 그거 가지고 뭐 하죠. 그러면 사고 팔고 할 때마다 그 수수료가 전부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이커머스 상품들은 성장 산업이고 포화될 수가 없어요. 물론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10여 개 정도 종목이 뭉쳐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종목만 2개를 말씀드렸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이렇게 올라갈 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이렇게 반등할 때 요때쯤, 여기 사거나 아니면 요쯤 올라갈 때, 여기 횡보할 때 요쯤에 사서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떨어지면 또 한번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제가 떨어지면 여러분께 사드릴 만한 종목들 여태 소개했는데 되게 좀 괜찮으셨습니까? 메모하셨습니까? 그래서 322400 이커머스 첫 번째, 그 다음에 BBIG 두 번째,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굳이 하실 이유 없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은 제가 작년에 대박 쳤던 종목이 2개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택배 통신망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를 시스템을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유럽 연합이죠. EU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택배 업체랑 MOU를 맺어서 독일에다가 그리고 유럽에다가 이런 택배 서비스망을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어디랑 했냐면 CJ 대한통운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부터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여기 이렇게 눌릴 때마다 계속 사라, 8만 원 밑에 열심히 매집하라 그랬는데 한 3개월 월급 받을 때마다 사라, 뭐 차익 실현하고 나면 사라, 돈 생기면 사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비중 많이 잡으시면 50%까지 잡았고, 적게 잡으시면 최소한 30%는 잡아라. 왜? 얘는 중장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얼마 갔냐면 12만 9천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7만 원에서 한 21만 원 사이까지 올라가는 시장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고점에 사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 잡아서 8만 원 밑에서 저는 7만 6천 원, 7만 5천 원 단가인데 저는 50% 이상 수익 났거든요. 50에서 60% 정도 왔다 갔다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끌고 갈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 없는 사람이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시장이 2주 동안 빠지는데 얘는 뭐 조정은커녕 횡보만 할 뿐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좋은 종목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끌고 갈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롯데건강개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7월 말쯤에서 만 원 밑에 사라 그랬는데 만 원에서 9천 원까지 9,060원까지 내려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살 기회 줬고 만 원 밑에서 빵 치고 올라가서 17,680원까지 수익률 78%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달쯤 기다렸다가 만 원 밑에 떨어질 때 또 사라 그랬더니 얘가 빵 치고 올라가서 12,000원까지 20%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 78% 수익 냈는데 20%밖에 반등 안 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수익을 우리가 큰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까? 시간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9,500원 밑에서 비중을 천천히 담아가세요. 한 달, 두 달 정도 잡고 천천히. 그리고 손절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천천히만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 10%에서 15% 정도까지만 천천히 모아가다가 9,500원을 빵 치면서 양봉이 좀 세게 뜨는 날 확인하고 물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안쪽에서 천천히 잡다가 9,500원 올라타면서 양봉 서고 시장이 판을 돌리는 걸 확인하면서 20%든 30%든 비중 채워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제가 관광 관련주 외에 쇼핑 관련주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실 관련주 중에 첫 번째 롯데관광개발, 두 번째 호텔신라, 그다음에 GKL, 그다음에 강원랜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요. 앞으로 여행 산업들이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는 호황기가 올 때 아마 올해 중에 그럴 것 같은데요. 올 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했다가 장에 올라갈 때 얘가 타고 올라갈 텐데 올 봄쯤 치고 올라갈 때 수익이 꽤 많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순이익률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하나, 그다음에 여러 여행주 중에 참 좋은 여행이나 하나투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내가 사놨다가 시세 한번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봄까지 떨어질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중에는 두 개만 보시죠. 현대건설하고 그다음에 GS건설 대형주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멘트도 조금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조만간 시멘트주도 들어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한화오션 같은 종목들 조만간 들어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종목 얘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언제 삽니까? 쌀 때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를 꺾인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얘가 내려갔다가 상승장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목 줄 때 이때 사는 게 주식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시장이 어떻게 하락장일 때는 수급이 좋은 종목 가지고 오전에 단타하는 것 외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인버스나 갖고 있고 현금 들고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한 달에 한두 종목 드릴까 말까 해요. 거의 주식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장은 별로 좋지 않은 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조심하느라고 주식 얘기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랑 오늘이랑 그저께랑 3일 동안 했던 얘기는 지금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할 만한 종목이 자동차다. 그래서 코덱스 자동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1.8% 확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자동차랑 반도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정도만 좀 챙기고 나올 생각이고요. 조만간에 시장에 고점이 잡히게 되면 다시 인버스에다가 풀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1월 말 정도일 것 같고요. 늦으면 아마 2월 초나 중순 정도에 하방에 베팅하면서 다시 한번 빅숏을 얘기하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금 반등할 때 올라오는 종목들 적당히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마 2월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하방을 이야기하게 되면 2월 말 3월 초까지 밀어붙이는 하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한 달쯤 한 달 반쯤 밀고 가는 하락 수익 내고 나서 주식은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하자? 3월 달 저점이 찍히면 그때부터 우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와 산업별 ETF를 중점적으로 매매한다면 오히려 이 개별주 리스크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 또 차곡차곡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과 전략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보이는 차트들 점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과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대서 뜨는 링크 누르고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고 혹은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누르시고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간 안에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벌써 반절이 훌쩍 지나갔으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선물 옵션 다음 주 특강이 있다고 앞서 소개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맛보기로 매매법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선물 옵션은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에 매수해서 올라가야 이익이 나죠. 떨어지면 손실이에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상승 방향에다가 나는 매수해서 이익을 내면 되고요. 반대로 하락 방향에는 매도 베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 팔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상방으로 베팅을 하는 걸 매수 진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방으로 진입하는 걸 공매도라고 그러죠. 안 헷갈리시겠죠? 공짜 빼버리고 매도. 예, 그게 하락입니다. 아셨죠? 하방 진입을 매도 진입이라고 얘기하고 상방 진입을 매수 진입이라고 얘기한다. 개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선물 주문창을 여러분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기 매수 클릭, 여기다 클릭하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 이번에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한 5개약만 사볼까? 쭉 해서 쭉 올라가서 야 이만큼 올라오면 다 왔네. 팔자 5개약 여기다 차익 실현.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문창 쓰는 법 간단하죠. 반대로 내가 만약에 하락장이야. 그럼 난 어떻게 이제 반대죠. 공매도에서 공짜 빼면 매도라 그랬죠. 하방 진입은 어떻게 한다고? 주식을 여기다가 선물을 나는 매도 진입한다. 그러면 아이씨 이번에 많이 빠지겠다. 20계약 매도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쭉 빠지면서 어떻게 팔고 나오냐면 여기 주식의 매수창 있죠? 이쪽 분홍색 공간에다가 나는 20계약을 팔고 나올게라고 클릭해버리면 차익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매도 폐지 운동을 막 불법 공매도 폐지 운동을 왜 했냐면 사실 주식은 올라가는 쪽도 배팅할 수 있고 내려가는 쪽도 배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에게는 증거금을 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매도를 때리든 뭘 하든 외국인이나 기관에게는 증거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중에 잘못되면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기관이나 증권사나 투신이나 이쪽 외국인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물어내. 대신에 지금 진입하고 매매할 때는 돈 달라고 안 할게. 되게 불공평해. 근데 개인들은 진입할 때만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고 네가 재산이 얼마든 연봉이 얼마든 네가 어떤 사회적 지위 위치에 있든 난 너 믿을 수 없으니까 돈 증거금 한 계약당 얼마씩 넣어. 그렇지 않으면 진입 안 시켜줄 거야. 이게 우리가 공매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시장이 선물 옵션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에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 콜 옵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풋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을 매수라고 하고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구나. 근데 선물과 옵션은 결국 뭘 추종하는 거다? 올라가는 방향의 매수와 내려가는 방향의 매도다. 그 옵션은 뭐냐? 올라가는 방향은 콜 옵션 사는 거고 내려가는 방향을 풋 옵션 삽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가는 걸 롱 친다 그래요. 롱. 위로 올라가는 방향 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는 걸 슛이라고 해요. 슛 친다고 얘기하죠. 왜 롱이라고 하냐면 올라가는 파동은 되게 느리고 천천히 오래오래 가요. 근데 슛은 뭐냐면 짧고 강하게 굵게 빠져요. 그래서 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 올라간다, 풋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럼 뭘 기준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상방은 선물 옵션은 양방향 상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풋 옵션이 무너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다 공을 하나 그려놓으면 자, 콜 옵션 얘가 C라고 하고요. 풋 옵션 얘가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만약에 무게가 똑같다면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기준점 이렇게 시소가 있다 그러면 얘가 무게가 똑같으면 기울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놈 하나가 기준이 무너져요. 자, 이걸 널판지를 기준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가 콜옵션의 기준 가격, 그 다음에 널판지 여기를 풋옵션의 기준 가격. 그러면 기준점이 두 개가 둘 다 지키고 있으면 장은 버티고 있고 균형을 이룬다. 위도 아래도 아니다. 그런데 콜옵션이 올라가는 상황은 장이 상승한다고 얘기했고 풋옵션이 올라가는 상황은 장이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자, 콜옵션의 기준 가격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날 같은 경우는 지금 콜옵션의 기준점이 2.63입니다. 자, 수점 둘째 자리가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이 내가 요거 5,000원이야, 요거 10,000원이야, 그냥 숫자 단위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에서 옵션은 소수점 두 번째 단위까지가 부르는 가격입니다. 옵션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1.20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기준점에 대한 얘기가 이해됐으면 이제 방향을 잡아보죠. 장 출발하고 잠시 지켜보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켜보게 되면 아침마다 제가 기준점을 잡아드립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온라인 특강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맛만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 오셔서 2시간 반 동안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개념만 잡으십시다. 자, 기준점 콜옵션 요 놈이 깨진다면 그러면 누가 올라가? 반대급부로 풋옵션이 올라가겠죠. 그럼 장은 하락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2.63 여기 수평선 그려놓은 거 얘가 기준점인데 이게 콜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쭉 빠지죠. 그럴 때 장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난 뭐해? 선물 매도 대응. 그래서 여기까지 빠질 때 선물로는 매도 대응으로 1번 구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콜옵션이 무너지니까 난 뭐 사야 될까? 풋옵션 사야 되겠죠. 왜? 콜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 풋이 올라가잖아. 그럼 나 올라가야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풋옵션을 사는데 1.20 지지가에서부터 2.7까지 올라오면서 풋옵션이 130%의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내가 상한가까지 먹어봐야 하루에 최대폭 30%밖에 못 갑니다. 근데 풋옵션 얼마 갔나요? 130%의 수익을 냈습니다. 소요시간 얼마? 장 출발하고 불과 1시간 40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냅니다.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만들 수 있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까? AI가 관련주가 오른다는데 반도체가 오른다는데 조선이 오른다는데 철강이 오른다는데 무슨 뭐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 여러분 아십니까? 저 모르겠는데요. 전 문과생이에요. 예, 문과생이 어떻게 양극재, 음극재를 뭐 얼마나 알겠어. 찾아보고 검색하고 찾아봐야 얼마나 공부하겠냐고. 안 그럴까요? 갑자기 막 코로나 되니까 뭐 백신의 임상 1차, 2차, 3차 공부하느라고 머리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임상 1차는 난 된 줄 알았거든. 1차면 된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3차가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임상 몇 차 했다고 좋아할 일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셀트리온 지금 거의 뭐 사기 수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바이오 지난번에 코로나 때 백신 만든다고 얘기하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만들었나요? 성공한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약사들 우리가 백신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긴 뭘 만들어. 여태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작용 없는 백신 아직 못 만들었어요. 벌써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섹터를 공부해가면서 내가 익혀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훨씬 쉬운 건 왜냐하면 기준점 콜, 풋 중에 어떤 놈이 깨졌냐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풋 기준가가 무너졌다. 시장 상승한다. 그 다음에 콜 옵션 기준가가 깨졌다. 풋 옵션 상승한다. 장은 하락이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1월 17일자의 예시입니다. 보시면 9시 27분에 수익률이 얼마가 나냐면 233%의 엄청난 무식한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당일 매매입니다. 9시 27분 장 출발하고 27분 만에 수익률 몇 프로? 233%. 무슨 날이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시세가 났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9시 31분에 수익금 보고가 올라왔는데 536만 원입니다. 얼마로? 1,000만 원 가지고. 내 원금의 53%를 수익을 냈네요. 물론 분할 청산하니까 원금의 50%가 아니겠죠. 이만큼 났으니까 100%좀 났는데 분할 청산하니까 1,000만 원을 벌지 못했고 한 536만 원 정도 차익 실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날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날은
풋옵션이 몇 배가 났냐면 38배가 났어요. 자, 보시죠. 장 출발하자마자 살짝 반등하는 척 속임수 줬다가 냅다 내리꽂아가지고 종가 저가로 아주 박살나게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만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울고 싶고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왜? 반등을 해야 뭘 빠져나오든 손절하든 할 거 아닙니까? 물 타다 물만 먹고 꼬르륵 하고 수면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게 선물 옵션의 장점이고요.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날 아침에 3.11 콜옵션 여기가 기준점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살짝 반등할 때 기준점 뭐였냐면 2.5였습니다. 그래서 2.5라고 하는 이 가격을 지켜서 한 폭 정도 반등을 살짝 했고요. 여기 위클리 콜옵션도 보시면 3.04에서 3.85까지 한 폭 살짝 반등합니다. 그랬다가 기준점 2.5 아까 지키고 반등했던 놈이 깨지면서부터 와장창입니다. 그때 풋옵션이 바닥에서부터 몇 배 났다? 얘는 위클리 풋옵션 38배 3,800%. 내 원금 1,000만 원 가지고 3억 8천입니다. 저점에서 고점 못 견뎌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예, 이론상 38배가 난다. 그럼 그 구간 안에 내가 3배만 먹어도 5배만 먹어도 엄청난 수익 아닐까요? 이날 저희가 축배를 들었던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요 차트 요거 이해되시죠? 수익률 갑자기 233%. 오케이? 네,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주식하는 사람들 곡소리 날 때 우리는 축제였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은요. 주기적으로 하락이 그것도 아닌 급락이 그것도 아닌 왕창 박살나는 하락들이 자주 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2, 3개월에 한 번씩 거의 와요. 그러다 보니 주식으로 돈 좀 한두 달 벌어볼 만하면 또 주저앉고 한 두세 달 벌만하면 주저앉고 반복해요.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선물 옵션 공부합시다. 다음 주에 제가 온라인 특강 한다 그랬습니다. 톡방 들어오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그 전날입니다. 1월 16일장을 보시면 장 출발하자마자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10시에 수익금 보고 올라옵니다. 2,3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시고 790만 원 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기준점 아침에 3.11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나서 들어올릴 때 고점이구나 냅다 패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이때 풋옵션 얼마 났나요? 시작과 동시에 400%의 수익이 납니다. 바닥에서부터 저점에서 고점까지 4배, 400%의 시세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반등하는데 중요한 건 상승장에서 선물옵션으로 돈 못 버나요? 벌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락했다가 급반등할 때 내가 올라갈 종목을 빨리 찾을 수 있냐? 못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 선물지수 올라갈 때 선물 매수 따라가면 되고요. 콜옵션 바로 따라 붙으면 됩니다. 바닥에서 딱 2배 났습니다. 오케이? 짧은 반등에.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하루 종일 해봐야 30% 상한가 먹기 어려운데 얘가 잠깐 사이에 반등 짜릿하게 올 때 2배씩 3배씩 나는 거 예사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하는 사람은 하루에 20-30%씩 수익 내는 거는 그냥 일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돈이 적으신 분, 주식으로 깨져서 어려우신 분들은 선물 옵션이 답이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11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날 장 출발하고 나서 당일날 수익의 인증이 올라옵니다. 2,640만 원입니다. 원금 2천만 원. 원금 대비 130%의 수익을 내신 수익이 인증 올라옵니다. 자, 1,400 넘어갑니다. 여기 1,430만 원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5,760만 원입니다. 수익금 대박난 보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장 출발하고 시가부터 밀어버립니다. 기준점 콜 무너지니까 풋옵션 사서 이만큼의 수익을 냅니다. 하락풋 150%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종가에 팡 틀 올리면서 크게 상승합니다. 수익률 130%입니다. 여러분, 내가 130%, 150%짜리 풋을 먹든 130%의 콜을 먹든 중간에 잘라 먹든 수익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상승해야 수익이고 하락하면 손해봅니다. 선물 옵션은 하락장도 크게 낼 수 있고 상승장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유연하게 보는 마인드가 생기고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양쪽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주식을 보는 눈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선물 옵션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톡방 들어오시고 다음 주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만 보더라도 하락장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은 200%가 거뜬하게 넘는 수익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승장에서는 물론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매매법이 선물 옵션인데요. 그 선물 옵션의 개념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에 또 2시간가량의 선물 옵션 특강 열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특강
특강도 함께 해보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선물 옵션 매매법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미리미리 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면 노란 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자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누르시고 문자 내용에 우리 전문가님 성함이죠.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10초 내에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죠. 또 전문가님께서 앞서 간략하게 설명 도와주셨듯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으로 7시 50분 안에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